그녀는 다시는 그를 보지 않을 거라 믿었다. 믿는다는 말은 사실 바람에 가깝다는 것도 함께 알면서 도시는 바뀌지 않았다. 퇴근 시간의 지하철은 늘 같은 소리를 냈고 카페의 유리문은 같은 각도로 열렸다. 변한 건 그녀의 동선뿐이었다. 일부러 한 블록을 돌아가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택했다. 혹시라도 마주칠 확률을 숫자로 환산해 줄이는 쪽을 선택했다. 그렇게 하면 마음도 조금 덜 흔들릴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흔들림은 계산으로 줄어들지 않았다.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을 때 그녀는 그를 알아봤다.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공간의 공기가 달라졌고 자신의 호흡이 먼저 바뀌었다. 이름을 부르지 않았는데도 불린 느낌 그 감각이 그녀를 멈춰 세웠다. 오랜만이야. 그는 예전보다 말수가 적어 보였다. 대신 시선이 길었다. 무엇을 설명하려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이미 설명을 포기한 사람의 눈. 그녀는 그 차이를 알아보는 자신이 싫었다. 아직도 알아본다는 사실이. 여기서 이래. 아니, 그냥 약속이 있어서. 거짓말은 아니었다. 그녀는 늘 자신과 약속을 하고 있었으니까. 다시는 그에게 돌아가지 않겠다는 약속, 그 약속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질문을 더하지 않았다. 그 태도는 예전과 달랐다. 예전에 그는 묻는 쪽이었고 결정하는 쪽이었고 안전한 선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 선을 지키는 대가로 안정을 얻었다고 믿었다. 지금 와서야 알았다. 그 안정은 누군가의 손바닥 위에서만 유지되는 종류였다는 걸. 잠깐만 앉을 수 있을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게 대답이었다. 선택은 늘 그렇게 시작됐다. 말보다 먼저 몸이 움직이고 이유는 나중에 붙였다. 둘 사이에는 테이블 하나가 있었다. 예전에는 그 테이블이 필요 없었다. 가까움이 당연했으니까. 지금은 그 거리조차 의식됐다. 그는 컵을 만지작거렸다. 손가락이 컵의 가장자리를 따라 움직였다. 그녀는 그 손을 오래 보지 않으려 애썼다. 오래 보면 기억이 먼저 반응할까봐. 잘 지냈어. 응, 너는? 나도. 거짓말은 아니었다. 다만 잘이라는 말의 기준이 달랐을 뿐이다. 그에게 잘 지낸다는 건 일상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뜻이었고 그녀에게는 무너진 뒤에도 다시 세웠다는 뜻이었다. 침묵이 내려앉았다. 불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익숙했다. 둘 사이의 침묵은 늘 무언가를 기다렸다. 설명이 아니라 허락을. 그녀는 먼저 시선을 돌렸다. 창밖에 신호등이 바뀌는 걸 세어보았다. 초록, 노랑, 빨강 예전에도 그랬다. 결정을 미루고 싶을 때 시간을 세었다. 그는 그걸 알았다. 그래서 말을 꺼냈다. 그때 우리가 끝났던 이유. 나는 아직도 정리되지 않았어. 그녀는 웃지 않았다. 대신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정리 안 된 건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다시 시작할 이유는 아니야. 말은 단정했지만 목소리는 완벽하지 않았다. 그는 그 틈을 알아챘다. 예전에는 그 틈을 넓혔다. 지금은 다르게 접근했다. 알아, 시작하자는 말은 안 할게. 그 말이 그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시작하지 않겠다는 말은 끝내지 않겠다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로 그들은 가끔 만났다. 약속은 늘 느슨했다. 시간은 대략적이었고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다. 대신 규칙이 생겼다. 서로의 삶을 묻지 않는다. 과거를 재해석하지 않는다. 기대를 말로 만들지 않는다. 규칙이 있다는 건 아직 통제가 남아있다는 뜻이었다. 다만 이번에는 누가 정했는지 모호했다. 그 모호함이 그녀를 안심시키기도 더 깊게 끌어당기기도 했다. 어느 날 밤 비가 내렸다. 예보에 없던 비였다. 그는 우산을 들고 있지 않았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둘은 같은 처지라는 사실에 동시에 웃었다. 그 웃음이 오래갔다. 웃음이 멈춘 뒤에도 그 사이에 남은 온기가 있었다. 그는 말했다. 예전엔 항상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불안하지 않았지. 그녀가 답했다. 지금은 내가 선택하는 느낌이 들어. 그 말이 그를 잠시 멈추게 했다. 그는 그녀를 보았다. 예전처럼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이 아니었다. 같은 높이에서 같은 비를 맞는 사람의 시선이었다. 현관 앞에서 둘은 서 있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열쇠는 그녀의 손에 있었다. 문 하나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열쇠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금속의 차가움이 손바닥에 선명했다. 들어올래?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분명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움직임에는 서두름이 없었다. 허락을 받았다는 안도와 그 허락이 가진 무게를 동시에 아는 사람의 태도였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귀에는 크게 울렸다. 집 안은 조용했다. 익숙한 물건들 사이로 낯선 기류가 흘렀다. 그는 코트를 벗어 걸었다. 그 동작 하나에도 신중함이 배어 있었다. 둘은 소파에 앉았다. 거리는 가까웠지만 닿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 규칙을 잃는 걸 느꼈다. 그는 숨을 고르듯 천천히 말을 꺼냈다. 오늘은 어디까지 괜찮아?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자신의 몸이 먼저 답하려는 걸 느꼈다. 그걸 억누르지 않기로 했다. 대신 말로 꺼냈다. 천천히.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동의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손이 가까워졌다. 닿기 전의 공기가 가장 긴장된다는 걸 둘은 알고 있었다. 그 순간을 오래 유지했다. 숨결이 섞이고 시선이 맞물리고 말하지 않은 감정들이 정렬되는 시간. 닿았을 때 큰 움직임은 없었다. 대신 작은 변화들이 있었다. 체온의 이동, 호흡의 리듬. 그리고 마음이 스스로 정한 속도. 그녀는 그에게 기대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대신 둘은 같은 방향으로 기울었다. 그게 지금의 방식이었다. 그날 밤 그들은 과거를 반복하지 않았다. 대신 기억을 덮어쓰지도 않았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무엇이 여전히 위험한지 말없이 확인했다. 모든 선택은 조용했고 그래서 더 또렷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다시 만난다는 건 되돌아간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이건 후반부의 이야기라는 걸. 끝이 정해지지 않았기에 더 책임이 필요하다는 걸. 그 이후로 그녀는 시간을 예전처럼 세지 않았다. 대신 감각을 확인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남아있는 기척 컵을 들어 올릴 때, 손목에 남은 미묘한 긴장. 아무 말 없이 흘러간 밤이 남긴 여운. 그는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애썼고 그녀는 그 노력을 알아차리는 자신을 경계했다. 그는 자주 묻지 않았다. 묻는 대신 기다렸다. 기다림은 통제의 반대처럼 보였지만 때로는 더 큰 영향력을 가졌다. 그녀는 스스로 말을 꺼내는 순간을 자주 가졌다. 설명하고 싶어졌고 이유를 정리하고 싶어졌다. 그때마다 그녀는 자신에게 질문했다. 이 말은 누구를 위한 걸까? 어느 저녁 그녀는 먼저 연락했다. 간단한 메시지였다. 오늘은 괜찮아. 괜찮다는 말의 범위는 넓었다. 시간도 감정도 선택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곧바로 답하지 않았다. 그 사이에 그녀의 마음은 몇 번이나 방향을 바꿨다. 보내지 말걸. 아니 그래도 괜찮아. 아니 지금이라도 취소할까. 답장은 늦게 왔다. 나도. 그 한 단어가 그녀를 웃게 했다. 불필요한 설명이 없다는 점이 좋았다. 그날 밤 둘은 말을 아꼈다. 대신 공간을 공유했다. 음악은 낮게 깔렸고
조명은 필요 이상으로 밝지 않았다. 그는 소파의 다른 쪽 끝에 앉았다. 그 거리에는 선택이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물었다. 우리가 이걸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그는 잠시 생각했다. 생각하는 시간이 있다는 건 예전과 달라진 점이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 대답은 완벽하지 않았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었다. 완벽한 대답은 늘 누군가의 기준을 강요한다. 불완전한 대답은 공동의 책임을 남긴다. 밤이 깊어지자 말보다 숨이 많아졌다. 손이 움직이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했다. 닿기 전에 거리에서 둘은 멈췄다. 그는 고개를 기울였고 그녀는 그 움직임을 허락했다. 허락은 말이 아니라 미세한 방향 전환이었다. 그 순간 그녀는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긴장과 평온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는 그녀의 속도를 맞췄다. 맞춘다는 건 따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기다린다는 뜻이었다. 작은 접촉들이 이어졌다. 큰 사건은 없었지만 변화는 분명했다. 몸이 아니라 판단이 가까워졌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났다. 그녀는 눈을 뜨지 않은 척했다. 떠나는 소리가 조용했다. 문이 닫히기 전 그는 잠시 멈췄다. 그녀는 그걸 느꼈다. 말하지 않았지만 선택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나갔고 그녀는 혼자 남았다. 불안은 없었다. 대신 생각이 많아졌다. 그날 오후 그녀는 친구를 만났다. 친구는 그녀를 오래 봐온 사람이었다. 다시 만나는 거야. 질문은 단순했다. 아니, 그냥 다시 마주치는 중이야. 친구는 웃었다. 그게 더 위험한 거 알지?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위험을 전부 제거한 선택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니라는 것도.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메시지를 썼다. 보내기 전까지 여러 번 지웠다. 결국 남긴 문장은 짧았다. 우리 규칙 하나만 더 만들자. 답장은 빨리 왔다. 말해. 서로의 미래를 대신 결정하지 않기. 그는 잠시 후 답했다. 동의해. 동의라는 단어가 그날따라 무겁게 느껴졌다. 동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며칠 뒤 그는 그녀의 집에 다시 왔다. 이번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 대신 하늘이 맑았다. 그는 평소보다 편안해 보였다. 그 편안함이 그녀를 시험했다. 사람은 편안할 때 경계를 낮춘다. 그녀는 그 경계를 유지하고 싶었다. 오늘은 어때? 그가 물었다. 솔직히, 응. 확신은 없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 대답이 그녀를 웃게 했다. 둘의 불확신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안정감을 줬다. 그날 밤 둘은 가까웠지만 조급하지 않았다. 접촉은 있었지만 중심은 대화였다. 말이 오가다 멈추고 다시 이어졌다. 그녀는 깨달았다. 예전에 그들은 늘 결과를 향해 서둘렀지만 지금은 과정을 견디고 있었다. 느린 과정 속에서 작은 습관과 침묵의 길이가 관계를 만들고 있었다. 서로의 숨이 겹치는 순간마다 판단이 먼저 올라왔고 그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가 남아 있었다. 그 존중이 욕망을 억누르기보다 더 선명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도. 밤이 끝나갈 무렵 그는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그녀는 잠시 생각한 뒤 답했다. 나도 확신은 없어 하지만 혼자 결정하고 있지는 않아. 그 말이 그를 멈추게 했다. 통제가 아니라 동반의 책임을 느끼는 눈빛이었다. 그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고 말했다. 멈출 수 있다는 선택이 관계를 안전하게 만들었다는 걸 둘은 동시에 이해했다. 그 선택이 약함이 아니라 신뢰라는 것도. 그는 떠났고 그녀는 창가에 섰다. 예전 같았으면 공허함이 먼저 왔을 시간이었다. 대신 이상한 안정이 남아 있었다. 되돌아감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전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방향은 모르지만 함께 견디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그리고 그 견딤이 혼자가 아니라는 점이 그녀를 오래 서 있게 했다. 그들은 서로의 일상에 깊이 들어가지 않기로 했다. 대신 경계 근처를 맴돌았다. 말하지 않은 것들이 쌓이며 다른 형태의 친밀함이 생겼다. 그 친밀함은 소유가 아니라 인지에 가까웠다. 서로가 어디까지 괜찮은지 감으로 아는 상태였고 그 감각을 존중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어느 날 그는 약속 시간을 바꿨다. 설명은 없었다. 그녀는 묻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서운함을 들여다봤다. 서운함은 기대에서 온다는 걸 깨달았다. 그 기대가 언제 생겼는지도 함께 떠올렸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눈치채지 못했던 순간들까지. 그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기대는 그가 아니라 자신에게서 시작됐다는 사실. 오늘은 내가 불안해. 그의 말은 짧았지만 숨을 고른 뒤 나온 진심이었다. 그녀는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말해도 된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불안이 관계를 점검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 말 속에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섞여 있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 질문에 그녀는 중간이라는 단어를 골랐다. 둘은 그 말에 웃었다. 웃음 뒤에 남은 침묵이 오히려 솔직했다. 그 침묵 속에서 서로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날의 가까움은 이전보다 조심스러웠다. 느린 움직임과 긴 멈춤 속에서 책임이 생겼다. 붙잡지 않는 선택이 오히려 신뢰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잃고 있지 않다는 감각을 분명히 느꼈다. 그 감각이 관계의 기준이 되었다. 며칠 뒤 그녀는 그의 예전 물건을 발견했다. 감정이 남아있어서가 아니라 정리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끝을 서두르지 않는 태도 자체가 변화였다. 그는 예고하고 찾아왔다. 그녀는 올해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조건을 받아들였다. 말보다 침묵이 많았던 밤이었다. 침묵 속에서도 둘은 서로를 놓치지 않았다. 오히려 말이 없어서 더 많은 것을 확인했다. 혹시 내가 너무 조심하고 있을까? 그의 질문에 그녀는 조심함이 회피로 느껴질 때가 있다고 답했다. 그 말 이후 그는 조금 더 분명해졌다. 방향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태도가 달라졌다. 우리 이 상태로 얼마나 갈 수 있을까? 그 질문에 그녀는 기한은 없고 기준은 자신을 잃지 않는 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기준을 이해한다고 답했다. 이해한다는 말이 약속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결국 말다툼에 가까운 대화가 있었다. 그는 명확함을 원했고 그녀는 여지를 원했다. 침묵이 길어졌다. 그는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 선택을 붙잡지 않았다. 붙잡지 않음이 이별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동안 연락은 줄었다. 그녀는 차분했고 그는 또렷해졌다. 그가 다시 찾아왔을 때 그녀는 오늘은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 말이 관계를 끊지 않는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다. 내가 원하는 건 나야 아니면 이 방식이야. 그 질문에 그녀는 둘 다 아니면 둘 다라고 답했다. 그 대답은 회피가 아니라 현재를 인정하는 방식이었다. 그날 밤 둘은 가까웠지만 독립적이었다. 의존이 아닌 선택이라는 감각이 남았다. 그 감각이 오히려 깊은 여운을 남겼다. 며칠 뒤 그녀는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는 그래라고 답했다. 그 단순한 응답이 충분했다. 그들은 기억이 많은 장소에서 만났다. 그녀는 중간에 머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확신은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결론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지금 도망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붙잡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 말이 그녀를 붙잡았다.
그날 이후 만남은 줄었지만 밀도는 깊어졌다. 결론 대신 상태를 확인했다. 그 확인이 습관이 되었다. 우리가 애매해 보일 수도 있어. 그녀의 말에 그는 우리가 선택한 애매함이라고 답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분명하게 들렸다. 계절이 바뀌었다. 그들은 붙잡지도 놓지도 않았다. 필요할 때 다가가고 필요할 때 물러났다. 그 균형이 오래 유지되었다. 마지막으로 만난 날 그는 지금의 우리가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그녀는 나를 잃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 말에 스스로도 놀랐다. 그들은 오래 서 있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한 구간의 마침표였다. 그녀는 가끔 그를 떠올린다. 함께한 시간보다 함께 선택했던 순간들을. 선택은 기억보다 오래 남는다. 그녀는 이제 안다. 사랑이란 감정이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의 방향이라는 걸. 그와 그녀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격렬하지도 극적이지도 않다. 하지만 어른의 관계는 대개 그렇다. 조용히 흔들리고 조용히 결정된다. 그녀는 오늘도 자신의 방향을 선택한다. 혼자일 때도 누군가와 함께일 때도 그 선택이 그녀를 자유롭게 만든다. 그리고 그 자유가 언젠가 다시 누군가와 나란히 걸을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걸 이제는 믿는다. 이건 끝이 아니다. 그저 다음을 선택할 수 있게 된 이야기다.